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대의 소설가 유금호의 단편 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작가는 1942년 전남 고흥에서 출생하였으며 고려대 대학원 국문과를 졸업하고 경희대 대학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1964년 단편 하늘을 색칠하라가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문단에 데뷔, 주요 작품으로는 밤 몇 개의 소리, 만적, 바람이 분다 등이 있으며 수요 문학회 동인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혀는 시종 요설형 독백체로 일관되어 있으며 주인공인 화자의 입장은 일종의 구괴자, 즉 아웃사이더임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저의 낭독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바쁜 일상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펴낸 곳, 주식회사 계몽사, 지은이, 유금호. 혀. 형씨야, 이 젊은이들하고야 다르시겠지. 암요, 다르고 말고 이 젊은이들이야 전쟁 같은 거 모르고 살아온 친구들 아니오? 허허허, 6.25 때 참전해서 부상까지 입었다며냐. 전쟁을 살아온 셈 아니겠수? 이 친구들 얘기를 듣다가 나도 모르게 합석이 된 거요. 현실이 어떻고 하는 게 재미있어서. 하기야 이 나이에 현실이란 걸 만족하게 생각해서야 어디 나라 장례라는 걸 기대라도 하겠소. 헌데 그게 재밌어요. 대학 축제가 타락했고 교수가 불성실하고 친구들이 치사해지고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그래서 번민하고 탁자를 툭툭 치고 하는 이 친구들 모습이 행복하게 보이기도 하고. 허허허, 형씨도 그러셨겠지만 하기야 이렇게 으스스하게 추울 때면 뜨뜻한 난로가에 앉아 노변 잡담이 그리워지죠. 여보슈, 여기 빈대떡 몇 장 더 주. 술이야 소주지. 술이야 누가 사건 어떻누. 그래도 자식들 덕으로다 소주값 걱정은 않고 지내지요. 어서 드슈. 사양 마시고 어서 들어요. 어디 친구란 게 날 때부터 있답디까. 다 오고 가면 인연 아니겠소. 늙은이 주책 부린다고 욕하지 마슈. 금방금방 늙어갑디다. 늙어가다 보면 젊은이들에겐 주책스러워지긴 하는 모양이에요. 한데 말씀이야. 나이를 먹다 보면 억울한 생각이 들거든. 나도 저 나이가 있었는데 나는 저 나이에 참 엉뚱하게 살았다 하는 생각이지. 그때는 그 길밖에 없어서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살아온 것이 뭔가 미친 것 같고. 허허, 대학 축제다, 연극 공연이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 말여. 그래서 고민하고 군대라는 곳 개인을 말살시켜 기계 부속품으로 인간을 타락시키더라고 붕괴하기도 하고 그런 젊은이들 모습이 참 부러워 보이기도 하고. 너희들 뭘 안다고 그래. 니네들이 인생을 뭘 안다고 그러는 거야. 좀 고가운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형씨도 마찬가지겠죠. 이 젊은이들이야 어디 나이 든 사람들 살아온 역정을 합니까? 그러면요, 그렇고 말고요. 어서들 얘기하슈. 우린 우리대로 얘기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형도 그 전쟁이라는 걸 겪어봤으니까 말이지만 대동아 전쟁이 하루아침 천황 항복 방송으로 끝난 것도 안 끝난 것도 아니게 어정쩡하게 참 생각도 못했던 인도 진화에다 우리를 내동댕이 쳤지 않겠소. 6.25 전쟁이야 그래도 죽지 않고 살기만 하면 걸어서라도 처자 곁으로 갈 거란 생각이나 있었지 않소? 그리고 어찌됐건 6.25 전쟁이야 이겼다고까진 못해도 진전쟁은 아니었단 말씀이야. 그렇죠. 어찌되었건 이 나라 이 땅에들 있었고 말씀이야. 죽지만 않으면 일단 마누라 곁으로 돌아갈 수 있단 말씀이야. 헌데 이거 인사가 늦었소.
나는 김가요. 이름은 알아서 뭘 하우? 이름 말해도 헤어지고 나면 잊을 거고. 예, 이씨라고요. 김가에 이가라. 거 뭐 좋수. 흔한 성끼리. 나이는 이 형이 지금 40대? 그럴 거요. 47이면 내가 2살을 더 받곤. 하기야 난 나이보다는 좀 덜 보지. 지금도 머리에 염색이나 하고 깨끗이 옷이나 입고 나가보. 색시집 가보면 지금도 무릎 밑으로들 기어든다니까. 하기야 쩔렁쩔렁한 동전 소리라도 나니까. 이것들이 그 동전에다 대고 침을 흘리는 거겠지만서도 허허허 이 집 빈대떡 맛이 괜찮죠? 어서 더 드슈. 얘기를 하다 말았구먼. 이 형 전쟁 때 그런 경험 없었소? 부상을 당해봤다니까 경험이 있으셨겠군. 6.25 때 참전한 내 조카놈 이야기 들으니까 뭐 어디서라더라. 강원도 어디였다는데 중대원들이 거의 몰살을 당했다는군. 슬금슬금 정신을 차려서 보니깐 7인가 살았더래요. 헌데 다들 다리가 떨어지고 배창자가 기어나오곤 해가지곤 헐떡이고 있는데 앰뷸런스가 오긴 왔대는먼. 그런데 이미 부상병들을 태우고 있어서 태울 자리가 5밖에 없었대나. 하나둘 시키 시작하더니만 배창자 터진 놈하고 조카놈하고만 버려두고는 붕 하니 차가 떠나가더래요. 휘발유 냄새가 멀어지는데 갑자기 아득해지면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라앉더라나. 왜 그 애네들 소학교 다닐 때야 시골서 자동차 보기가 쉬었수. 그래서 그 동네 쪼무레기들이 자동차가 왔다 하면 자동차 뒤에 줄레줄레 매달려가지고는 했잖우. 그러다가 차가 붕 하고 속력을 내다보면 영락없이 햇볕은 쨍쨍 내려쬐는데 길바닥에 서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는 애 녀석들 휘발유 냄새 맡고 서 있고 했거들랑요. 바로 그거죠. 그래가지고 아물아물해지는데 그 꼬마 때 해가 쨍쨍 쬐는 데 서 있던 꼭 그런 기분이 되어가지곤 어린 시절같이 편안해지더라는 거요. 자식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내가 그랬소. 너 그래도 인생을 좀 배웠다. 그랬더니 이 녀석 보소. 날더러.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겁니까? 그걸 배운 거하고 나 다리 병신된 거하고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갑자기 이 녀석 방바닥을 띵띵 치면서 악을 써대는 바람에 맞았다. 안 맞았어. 맞은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거겠어요. 저놈이 그런 경험했다고 누가 위대하다고 참 잘했다고 해줍니까? 장가도 못 가고 자식 죽었어요. 야 이놈아, 나라 위에 목숨 바쳐 싸웠는데 다리 하나 나라에 바친 게 어쨌다는 거냐 이놈아. 하도 누렇게 떠가지고 방 안에 처박혀 있는 게 보기 싫어서 죽기 얼마 전에 그런 소리를 했더니 그때는 멀끄러미 내 얼굴만 쳐다보고 대꾸도 안 합디다. 어서 드슈. 글쎄 술값 신경 쓰지 마시래도요. 소주값 치가 얼마나 되겠소? 그래 조카놈에게 이놈아, 네 삼촌은 일본 놈한테 끌려가서 남의 나라 전쟁으로 다 죽을 고생을 했는데 너야 떳떳하게 조국 위에 싸우다가 자랑스럽게 입은 부상 아니냐고 해주었더니 이젠 방바닥을 꽝꽝 치던 기운은 다 가셨는지 멀끄러미 천장만 쳐다보면서 한다는 소리가 나도 돈 있고 빽 있었으면 군대 안 갔죠. 그럽디다. 못난 놈이지요. 헌데 죽었수. 휴전하고 나서 3년인가 후에 꽁약을 먹고 죽었죠. 못난 놈이지. 그렇게 죽을 바에야 떳떳이 전쟁터에서 죽지. 안 그러우? 하기야 형 말도 옳은 말이오. 전쟁터에서 떳떳이 죽은 놈이 몇 될라고. 어쩌다 그저 덤으로 다 죽어가는 게지. 빌빌거리다 말려. 그래도 가족들이라도 우리 자식놈은 나라 위에 싸우다 죽었다고 위안이 될 게 아니냔 말이지. 연금도 나오고. 나중에 장수무대 같은 데 나가서도 할 말이 더 있잖아. 자식놈들 전쟁통에 나라에 바치고 홀로 늙어간다고 말여. 그런 소리 들으면 겉도 그럴듯하게 들립디다. 꽁약 먹고 죽은 것보다야 100배 낫지.
낯잖고. 하기야 형 말도 일리는 있지요. 소학교 학생이나 우리 형 전쟁 때 용감하게 싸우다가 죽었다고 생각할까? 저희네 늙은 애미애비야 소집영장 받고 눈이 퉁퉁 부어서 떠나던 자식놈 얼굴뿐이지. 국가니 민족은 몇이나 생각이 날지. 그래도 말이요, 난 안 그러우. 내가 대동아 전쟁을 겪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난 다릅니다. 나이가 너무 들어서 노무자로도 우린 싸움에 못 끼웠지만 영 다른 기분입디다. 이건 우리가 참말 싸우는 전쟁이구나 하는 생각 때문이었지요. 자바 스마뚜라 다 알지요. 처음에야 잘 나갔지요. 그놈의 스콜이 꼭 폭포수처럼 떨어질 때면 어찌나 집 생각이 났던지. 왕대나무로 엮어놓은 방 지붕 위로 그 스콜이 드립다 쏟아져 내리면 고추장 생각이 왜 그리 났는지. 방이라는 게 한 구석에가 부뚜막이 딸려 있는데 참 미련들도 하지. 어떻게 된 게 굴뚝이 없어요. 그러니 연기가 빠져나가지를 못해서 방 안이라는 게 꼭 이 술집같이 거무튀튀하게들 그슬려 있어요. 원주민들 집이라는 건 하나 같았으니까 바닥을 깐 왕대도 그슬려가지곤 꼭 주인애들 이빨색 같았어요. 흰 연꽃 한 송이 지면 신이 노란 얼굴로 나타난다는 그네들 전설이 있지요. 그 전설 때문에 일본이 그곳에선 발붙이기가 쉬웠던 셈이지요. 화란 놈들한테 3세기 반을 시달리다가 우리가 해방군으로 들어간 거니까 그거야 당연하잖수. 전설 속의 신이 나타난 셈이니까 하기야 워낙 민도가 낮았어요. 시커멓게 드러낸 몸을 사내란 사내들은 모조리 팔에다 목에다 등까지 문신을 하고 다니고 여자들은 팔찌만 하는 줄 알아. 무릎 밑에 말이요. 여기 정강이에다 노쇠를 5-6개씩 고리를 끼우고는 그것도 부족해서 허리에까지 끼우고들 있어요. 아마 이 형 시일의 열매라는 거 모를 거요. 요새 젊은 애들 껌 씹듯이 원주민들이 씹고 다니는 열매인데 이게 과가냐. 이빨이란 이빨이 모두 시커멓게 물이 들어서 그 웃는 형상하며 하기야 일본서도 독구가 막부 시절 도시 여자들이 이빨을 검게 물들인 게 유행이었다니 그놈들이 그놈들이지만 하루는 마을에서 우리 분대원들이 하루를 자게 되었지 않오. 대나무 방바닥에서 고향 생각을 했던가 얼른 잠이 안 와서 뒤척이고 있는데 언뜻 봤더니 모기장애가 잠자리 같기도 한 게 시커멓게 붙었더란 말씀이야. 한데 이걸 가만히 보니까 잠자리 날개같이 보이던 것이 다리라요. 거기다 꼬리 끝에 쬐그만 주머니 같은 게 달리지 않았겠수? 이게 뭔가 하고 내가 일어나서 붙잡으려고 했더니 분대장이 화다닥 소리를 지르대요. 정갈이다. 물리면 죽어. 정갈이야. 허허, 내 목소리가 너무 컸구먼. 아무것도 아닙니다. 옛날 이야기 하는 게요. 정갈에 물려 죽은 놈이 있었어요. 어찌나 즐겁을 했던지. 뱀이나 도마뱀 같은 게 슬슬 천장이고 모기장 위에고 기어다니는 거 덜어 보아와서 많이 면역이 되었지만 이 정갈이란 놈은 질색이었지. 허허허, 어서 들어요. 아이고 그만. 나도 좀 취한 모양이요. 조금씩 합시다. 벌써 2병째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진 않았는데. 어서 드슈. 나도 형 나이엔 실내 얘기 같지만도 소주 한 대는 과히 힘 안 들이고 했다오. 그렇게 술이라도 이겨낼 체질이었으니까 이때까지 살았지. 허허허, 젊은 친구. 거기다 활명수는 왜 타노? 참 요새 젊은 사람들 약 너무 좋아해서 달들이라니까. 껐떡하면 소화제, 영양제.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마라리아로 끙끙 앓는데 치료라는 게 뭔 줄 알아? 하기야 형도 전쟁 때 그랬을 거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배 아픈데 배에다가 아까진기를 발라서 낫는 이치 말이오. 그럼요. 그게 정신력이지. 그래도 나설 수가 있죠. 글쎄
우린 전쟁 말기 땐 마라리아 치료라는 게 물적신 헝겊 조각 머리에 얹는 게 전부였다니까요. 용하게도 바닷물에 적신 헝겊이 효험이 컸죠. 좌우간 그렇게 해서 모두 나았어요. 죽는 놈이야 인명재천이지 그게 어디 약 탓인가. 다 타고난 지운 아니겠소. 거 빈대떡 딱 한 장만 더 주. 한국 사람에게야 소주가 최고지요. 자바 상륙은 손쉬웠어요. 상륙 선단이 섬에 다가가면서 인도네시아 국가를 연주했거든요. 저희 말로 라야라는 거죠. 꿈에도 못 잊고 지하에서나 숨어 부르던 라야를 연주하며 들어오는 황색 인종한테 호감을 가질 건 뻔한 게 아닙니까? 한데 상륙이 순조로우니까 일본 아이들 딴전을 피우는 겁니다. 곧바로 독립을 시켜주마고 말만 해놓고는 그걸 질질 끌고 가서 그게 종전까지 간 거지요. 3세기 반이나 화란에서 시달리다가 저희네 전설같이 황색 인종이 흰 인종을 몰아내고 들어왔는데 당연히 협조적일 수밖에요. 그러나 일본 놈들이 그저 상륙을 위해서 사탕 발림 이야기를 한 거지 어디 그네들 해방시켜주러 갔겠어요? 그래도 잘 지냈지요. 슬슬 낮잠도 자고 스콜 쏟아질 때는 제법 고향 생각도 하고. 그런데 하루아침에 전쟁이 끝난 겁니다. 떨리는 음성으로 항복을 한 거죠. 그때는 인도네시아 의용군들이 손을 내밀었어요. 속은 걸 안 거죠. 좋다. 흰둥이들이 또 몰려들어오는데 그 초토항쟁 가르치던 기백은 다 어디 가고 너희들은 우리 편이 되어 싸워주지도 않는다. 거기까진 그렇다 치자. 무기라도 빌려주어야 할 게 아니냐. 그것이 너희들이 해온 말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가 아니냐? 그런 이야기이죠. 옳은 말 아닙니까? 나야 말단 졸병이었지만 나도 그 생각이 무리가 아니란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초토항쟁 그러고서 거기 청년들에게 죽창훈련을 시켰거든요. 그러던 일본군이 딱 천왕 떨리는 목소리 한 번에 총 한 자루라도 없어지면 연합군에게 추궁을 당할 테니 어쩔 수 없다고 시치미를 떼니 그 인도네시아 젊은이들이 화가 안 나겠소? 결국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지만 내가 있던 부대는 부대장이 백기를 앞세우고 형무소로 자진해서 행진을 해갔어요. 하기야 연합군이 우리를 포로로 인수할 때까지 어정쩡하게 있었다면 우린 이래저래 결국은 다 죽었을게요. 3일랑 감옥. 아니 처지는만요. 의용군들이 부대본부로 무기를 탈취하려고 몰려들어오는 바람에 처음에 위협으로 공포 발사를 하라고 부대장이 명령을 내렸지만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무기란 거 이상해서 거기도 뭔가 자체의 생명이나 생각 같은 게 있어요. 다루는 사람 생각하고는 엉뚱하게 원래 지 할 일을 잊고 있었던 것 같이 불쑥 지 할 일을 찾아 나선단 말씀이야. 잊지도 않지요. 경도제대 다니다 끌려온 경도제대란 교토제국대학을 말합니다. 사케란 친구인데 원래 마음이 좀 약한 치였어요. 그 치총이 그 녀석 생각이 안 그랬겠지만 우르르 몰려드는 청년들에게 놀라서 제 할 일을 찾아가지곤 두 놈을 멋지게 거꾸로 뜨렸거든. 난 통 정신이 어질어질해서 책상 밑에 처박혀 있었어요. 거야 지금 생각하면 창피한 이야기지만 글쎄 나도 말로 할라치면 잘하는데 막상 무슨 일 당하면 가끔 아득해지고 한다니까. 그래 우리 손주놈한테는 그 대목 이야기는 슬쩍 빼놓고 하곤 하지. 허허허. 귀는 다 가리고 엎드려 있었어요. 그 사케란 친구가 고기 조각이 되어 너덜너덜해져서 연병장 구석에 흩어져 있는 걸 본 건 손을 머리에 얹고 사마랑 감옥으로 부대장이 맨 앞에 백기를 들고 행진할 때가 처음이었수. 어째 불쌍한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화가 나지도 않고 그냥 무덤덤하대요. 자식 원래 마음이 약했어요. 늘 성경을 품고 다니고 했는데 저희 여동생이 기가 막히게 미인이라고 전쟁만 끝나면 나한테 인사를 시키라고 했는데 자식이 내가 좀 어리벙벙 해가지고 책상 밑에 들어가 있는 동안 고기 조각으로 너덜너덜하게 흩어져서 햇볕이 쨍쨍 쬐는 흙바닥에 있어요. 안경은 보이지도 않고 성경도 안 보이고 말이오. 부대 밖으로 나오니까 애들이 돌을 던지대요. 어제까지만 해도 희죽거리며 뒤따라다니던 애새끼들이 허허허 어서 드슈 형 나이 때야 뭘 쓰다. 감옥 참 지독했지요. 7, 8명 들어가는 감방에 30명씩이나 들어갔으니까요. 매주 콩 뜨듯이 사람이 뜨는 겁니다. 콘크리트 바닥인데 이게 한쪽을 좀 높게 만들어서 말하자면 그걸 베고 자게 되었던 모양인데 그게 죄수라도 아직 사람 취급을 받을 때 이야기지. 한 10명만 들어있어도 탈이라도 펴겠지만 30명이에요. 그러다 보니 뭐가 뭔지 사람이 그냥 흐물흐물해 가더만요. 지붕으로는 난 내내 100도나 되는 열이 쏟아져 내리지. 거기에 무릎다리를 하고 쭈그리고 앉았을 라치면 꼭 오줌이라도 싼 것 같이 축축히 젖어들어요. 그래도 그 후두둑거리는 한낮의 스콜이라니 참 기막히지요. 하루 한 번쯤 정신이 드는 때가 그 빗소리라니까요. 참 저 친구 위장약 먹어가며 술 먹으려면 술은 왜 먹노? 그렇게 창자 아끼려면 아예 술을 안 먹을 일이지. 하긴 그래. 그 말도 일리는 있구먼. 이 형, 그 말도 그럴듯하나오? 정신만 취하고 싶지. 몸뚱아리가 그 대가를 치르는 건 싫다. 프라그마티즘? 난 그런 어려운 소리는 잘 모르지만 그럴듯하긴 해. 젊은이들 다운 말이야. 요새 젊은이들 우리하고는 다르다니깐. 유치장 경험이 있다고. 데모하다가 허허허. 보호실이겠지. 글쎄 어디가 되었건. 그거야 좀 의시되는 기분도 있었을 거고 이튿날은 교수님들이 들여다보러 올 거고 동료들이 무슨 큰일이나 치른 용사들 같이 사시까지 차입해주고 거야 그럴듯하지. 기껏해야 며칠 있다가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각서나 쓰고 돌아들 갈 테니까. 이질 같은 건 돌 리가 없잖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글쎄 어느 쪽이 더 심각한 것인가는 주관적인 문제니까. 글쎄 피똥 싸는 친구는 없었을 거란 이야기지. 이질에 걸려가지고 소리 없이 새벽쯤에 가. 하기야 더러 무릎에 고개를 쳐박고 친구가 죽어가는 걸 전송한 사람도 있기야 있겠지. 한데 다들 너무 지쳐있어서 지 몸뚱아리도 고추장스러워지거든. 한 친구가 죽어서 아침에 끌어내갔는데 다 그걸 멀뚱거리며 쳐다만 봤으니까. 서러운 게 어딨어. 쥐뿔도 지정신들이 오락가락하는데 시체가 나가고 나니까 콘크리트 바닥에 깔린 그곳으로 눈들이 하나하나 모아지더군. 아주 천천히 그러나 질서 있게 시선들이 그 피똥으로 몰리는 거야. 그리고 그 눈들이 잠깐 빛을 냈어. 먹이를 발견한 짐승처럼. 그러다가 하나둘 그 눈들이 흩어지고 한숨소리가 나고 좁긴 하지만 사람 하나가 누워있던 그 길쭉한 빈 곳은 여간 탐나는 게 아니었어. 그러나 그 자리는 하루 종일 비어 있었어. 그런데 저녁이었지. 식수 한 컵씩이 돌아갔을 때 맨 구석에 끼어 유난히 땀을 많이 흘리고 씩씩거리던 뚱보 녀석이 그 자기 마실 물을 들고 그 빈자리를 향해 어기적거리며 기어나왔어. 이 자식은 쓱 한번 훑어보더니만 속시아스 자락을 푹 찢어 거기다 물을 묻혔어. 우린 숨소리도 못 내고
그 녀석 하는 짓을 지켜보는 거야. 녀석은 드디어 그 피를 닦기 시작했어. 물을 조금씩 아주 아껴가면서. 이상하지? 그때 그 녀석이 참 크게 보이더군. 잔뜩 부르퉁쿵이 부은 얼굴이 그때는 무슨 선지자 얼굴처럼 엄숙하기까지 했어. 그는 그 마실물 전부를 그 핏자국 지우는 데 썼어. 앞에 앉은 누군가가 그에게 자기 컵의 물을 조금 주었지. 그는 그 자를 노려보더군. 그러더니 그것마저 마지막 청소를 위해 썼어. 저는 물도 안 마시고 말끔히 핏자국이 지워진 그곳이 어쩌면 그때 그렇게도 넓고 편하게 보였던지. 나도 속으로는 참 부러워했으니까. 내게도 아마 조금은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걸 깨달았지. 하지만 난 항상 어떤 일을 당하면 어물거리며 지나는 게 일쑤였으니까. 뚱보는 그 넓은 자리에 아주 편하고 거만하게 길게 누웠어. 누구도 그가 차지한 자리를 넘보지 못했지. 그건 아주 당연하게 생각되었으니까. 그러더니 그 녀석이 혼자 중얼거리더군. 이제 쇠고기 깡통에다 흰밥 한 그릇만 먹었으면 내 28 청춘을 다 가져가도 불평이 없겠다. 고. 그는 그날 밤 코를 유난히 골았어. 난 처음 들었지. 하기야 다른 때 누가 코를 고는가 따위 신경 써본 적도 없었지만서도 사흘 동안 그는 가끔 공허한 눈빛으로 우리를 둘러보곤 했지. 그러나 우리는 이미 말 같은 건 오래전에 잊은 거나 같이 말이 없었어. 사흘이었지. 꼭 사흘. 그 사흘 후에 그도 이질에 걸렸고 일주일 후엔 그도 죽어서 들것에 실려 나갔어. 다시 그 자리는 무릎조차 제대로 펼 수 없이 오그리고 있는 우리 앞에 먼저보다 더 넓게 남아서 우리를 유혹했지. 세 번째 그 자리를 차지한 친구도 닷새 후엔 죽었지. 그 자리가 아니라도 두 군데 더 자리가 생겨났으니까. 아, 다른 안주 하나 더 없수? 좋지. 도토리묵을 난 꽤 좋아하거든. 이 형도 괜찮죠? 거 도토리묵 하나 주. 아, 나는 학생인 줄 알았더니 이미 졸업을 했구먼. 글쎄 같이 있는 친구들보다 좀 더 보이는 것도 같더니만. 머리 때문에 난 제대하고 늦게 복학한 학생인가 보다 했지. 하기야 요새 나같이 머리 짧은 사람은 평양 사람 아닌가고 다시 본다는 농담도 들었지만서도. 사장이 머리를 길었으면 사원들 장발이야 말 못하겠지. 하긴 처음엔 긴 머리가 이상해 보이더니 자주 봐서 그런지 젊은 사람들 긴 머리도 요샌 그런 대로 보이긴 해. 하기야 습관처럼 무서운 게 또 어디 있겠소. 난 지금도 소화가 안 되면 소금 두어 줌을 목구멍에 털어놓고 냉수를 마시니깐 그걸로 깨끗해져. 징용 가기 전에 시골 우리 어머니 하시던 걸 배운 건데 그게 지금까지야. 거 요새 나온 소화제를 며느리 때문에 한 번 먹고 사흘 동안이나 밥을 못 먹었는걸. 소금 한 줌 달랬더니 혈압이 어떻고 하면서 억지로 소화제를 먹이더만. 거참. 그런데 손준 놈은 아침 먹어도 무슨 비타민 제다 영양 제다가 소화제까지 한 줌씩 약을 먹어대니 그게 다 습관인 건지. 이 집 변소는 수속이 복잡하더라. 알았수. 열쇠를 가자 변소에 가니 사마랑 원주민들은 아예 우리가 처음 갔을 땐 숫제 바닷가에다 용변을 하더군. 바닷물이 싹싹 씻어가서 그야말로 변수 없는 마을이 있더라니까. 참. 또 잊히지 않는 게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막 상륙을 하고 나서였는데 그때까지 그곳에는 화란인 관리들이 약간 남아있어요. 화란이란 네덜란드를 말합니다. 아마 본국 정부에서 철수령이 정식으로 안 내렸던지 아니면 어물어물하다가 그렇게 되었던지 모르지. 일단 남아있던 관리들이고 상인들이고 작은 수송선 한 척에다 수용하게 되었는데 그때 우리 소대가 화란 관리가 살던 건물을 수색하게 되었거든. 그 담쟁이 넝굴은 참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 관절을 둘러싸고 있던 담 전부가 빨갛게 된 담쟁이 잎으로 덮여 있었는데 햇빛 때문이었는지 어쩌면 그렇게도 불타듯이 아름다웠는지. 금강, 설악의 단풍 구경도 다 해봤지만 그때 언덕집 돌담을 덮고 있던
빨간색 단풍만큼은 다 못하더군. 모르지 나이 탓이었는지 처음 수색대로 나간 흥분 때문이었는지 그 빨간 담쟁이 넝쿨 밑에 젊은 백인 여자 하나가 떨고 있었어. 눈이 파란 여자였지. 이제 3, 4개월이나 되었을까. 갓난아이를 끌어안고 여자는 오돌거리며 떨고 있었어. 귀충미영. 귀충미영이란 미국과 영국 같은 서양인들은 귀신, 짐승 같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가슴이 쿵쿵거리며 뛰더군. 우린 갑자기들 좀 당황해졌어. 사실 우린 그때까지 전쟁이란 걸 잘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편이 옳았으니까. 직사하게 기합받았다고 배멀미를 지독하게 하고 섬에 내렸고 그게 뭐 거의 전부였지. 시가전을 해보았다거나 포로를 붙잡을 기회 같은 게 없었다는 게 사실이었어. 한 10자루포 총이 여자를 향했어. 극간 무기 없이도 나 혼자라도 손끝만 움직여도 덜덜 떨며 따라 나올 젊은 여자한테 10여 개의 총구가 향했다는 것은 만화지. 완전 만화고 말고. 갑자기 뒤에서 소대장이 소리를 꽥 질렀어. 우린 얼떨결에 총을 내리고 차렷 자세를 취했지. 소대장이 그 여자를 바닷가에 있는 수송선으로 데려갔어. 배엔 이미 화란 관리들 몇이 실려 있었고 여자는 아기를 안은 채 뭐라고 울면서 애원하는 소리를 했어. 그런데 도대체 뭐라고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처음엔 소대장이 여자에게 욕지거리를 퍼부었어. 그래도 여자는 나중에 무릎까지 꿇고 뭔가를 애원하는 거야. 영화하는 놈 없어? 소대장이 우리 쪽을 흘겨봤어. 영화하는 놈 없느냐니까. 서로 비실비실 얼굴들만 살피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 고기 조각이 되었다는 친구. 경도제대 다녔다는 그 사케가 꾸부정하게 안경을 낀 채 앞으로 나갔어. 여자의 얼굴은 애원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 여자가 몸짓까지 해가면서 뭐라고 시부렁거렸어. 시부렁댄다고 하기보다는 울음이었어. 그런데 어찌 된 건지 그 안경제비 덕에 뭔가 의사가 전달된 모양이었어. 그때 스콜이 내리기 시작했지. 그 스콜이란 게 참 이상하지. 모든 걸 일단 정지시키거든. 폭포처럼 비가 쏟아졌는데 아기를 뱃속에 내려놓고 여자는 배에서 내렸어. 잠시 망설이면서 우리를 힐끗 쳐다보고 나서 여자는 저 관서 쪽을 향해 언덕길을 뛰어 올라가기 시작했어. 빗속을 말이야. 우리는 뭐에 홀리기라도 한 것 같이 왜 연극이나 영화에서 보면 어떤 장면에 숨소리 하나 못 내고 넋을 잃고 쳐다보는 거 있잖아. 여자가 언덕길을 뛰어 올라가면서 구두까지 벗겨진 채 뛰는 모습을 우린 계속 숨소리 하나 못 내고 보고 있었지. 여자는 넘어지기도 했어. 그래도 여자는 다시 결사적으로 일어나서 언덕을 뛰어 올라갔는데 그 모습이 우리에게 멍청한 감동을 주었던 것 같아. 주먹만큼씩한 빗방울 외에 모든 것이 움직여들지 않았는데 오직 그 여자만이 결사적으로 그 빨간 담쟁이가 있는 언덕을 향해 달리고 있었어. 여자는 한참 만에 돌아왔지. 여자의 블라우스 자락 속엔 뭔가가 감추어져 있었어. 잔뜩 젖은 채 그 블라우스 자락 속에 덮인 작은 그릇을 꺼냈을 때 여자는 울고 있었어. 올라갈 때와는 다르게 침착하게 그릇을 꺼내더니 여자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에선 끊임없이 빗방울이 흘러내리더군. 사냥 저지였어. 담쟁이 뒤덮인 담 뒤 언덕에 메어둔 사냥 한 마리. 그때 울고 있는 여자의 모습은 잠시라도 행복하게 보여요. 젖이 안 나와서 그 여자는 사냥의 저주로 아이를 키웠던 모양이야. 뒷날 들은 이야기인데 그 여자는 화란 부영사의 부인이었다는군. 그 수송선 속에 그 당시 우유 같은 게 있었는지 그래서 그 아이가 살았는지 결국은 굶주리다 죽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부대장은 그 수송선에 그 사냥을 같이 실어주진 않았어. 하기야 사냥을 실어주었댔자 이번엔 사냥이 풀을 못 먹어 죽었겠지. 이튿날이었어. 양고기가 특식으로 나왔지만 나는 그걸 먹지 않았어요. 그 안경제비도 마찬가지였고. 이상하지. 그 양고기가 그 꼬마를 키웠던 그 놈이었는지
전혀 상관없는 놈이었는지 그런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지만 먹을 수가 없더군. 하기야 아직 전쟁을 잘 몰랐을 때였으니까. 지금 이 나이가 되어가지고도 미스 뭐라든가 그런 걸 테레비로 볼 때면 영락없이 그 여자 생각이 나거든. 구두까지 벗어 팽개치고 맨발로 막 언덕을 뛰어 올라가던 그 여자 뒷모습이 떠오르는 거야. 허허, 마누라야 그런 얘기를 골백 번 해도 100번 다 꾸벅거리며 졸기나 할 텐데 그 얘기를 왜 하노? 남자고 여자고 혼자 기억해둬야 하는 게 있는 법이죠. 설령 할멈이 내 그런 얘기를 하면 졸지는 않는다 쳐도 당신 연탄가게 다녀왔수? 아니면 아이고 참 깜빡 잊을 뻔했네. 다음번 반상회 때는 남자들이 나오래요. 안 나오는 사람은 반장 시킨답디다. 허허허. 꽤 취하는데. 하기야 젊은이들하고 같은 양으로야 무리지. 아, 이 형. 6.25 때 피난 못 가고 서울 남았던 사람들 중엔 별의별 고생이 있고 말고요. 전쟁 없어야지요. 없어야 하고 말고요. 전쟁이 나면 젊은이들이 현실이 어떻고 문화가 어떻고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나요? 우선 싸우고 죽고 우선 배고픈 것 때문에 안 돼요. 피난살이 하면서 친척집에서 얻어온 쌀겨 한 대박으로 죽을 끓여 먹으려던 가장이 우선 한 줌 쥐어 입에 집어넣는다는 것이 그만 모래밭에다 잘못 음식 엎질러 버리고 나서 해질 때까지 그 모래밭에 앉아 통곡을 하였다는 이야기가 가슴 아픕디다. 어쩌자고 그렇게들 소화는 잘 되는지 얹히기라도 좀 했으면 좋겠더라는 이야기는 그때 지낸 사람은 다 합니다. 이 형이야 군대 있었으니까 다 했겠지요. 젊은이들 이야기도 일리야 있지만 우리 입장으로 보면 일단 사치한 이야기고 말고 요새 군대 급식 나쁘다면 벌받지. 그럼 우선 양만 해도 그렇고 하기야 배가 어느 정도 부르니까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요. 기성세대 불신 어쩌고 저쩌고 청년 문화가 어쩌고 저쩌고 언제 역사 속에 젊은이 없었을 때 있었나. 청년이야 어느 시대건 그 시대의 기수지. 다만 다른 일 때문에 떠들어대질 않는 게지. 그러니 전쟁이 일어나선 안 되는 거요. 청년들 고민들 많이 하게 말여. 참 진짜 배고픈 것만큼 힘든 일이 있을까. 우리 부대야 고생을 덜하고 그래도 포로 취급을 받아 돌아왔지만 일본 패잔병들 산속에 박혀서 숨어 다니다가 동료들 잡아먹은 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있었어요. 귀국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을 만났다니까요. 말이야 합니까? 눈이 달라요. 눈빛이 다르고 말고요. 나도 사랑고기 안 먹었지만 별의별 건 먹어봤지요. 감옥이 폭격 맞은 뒤에 우린 6명이 한조가 되어 숲속으로 들어가지 않았겠소? 원주민들 만나는 것도 겁나고 연합군 만나는 것도 겁나고 잡히면 바로 죽인다고 교육을 받았으니 어떡합니까? 비를 맞고 나서 밤이 되면 적도 부근인데도 상당히 춥습니다. 한데 추운 거야 견딜만한데 그 배고픈 거하고 비 온 뒤에 늘어나는 늪지만큼은 사람을 참 죽여줍니다. 도대체 그 늪이란 게 도처에 깔려있거든. 여기 한 발 잘못 디뎠다 하면 어째 볼 도리가 없어요. 한 발만 빠지면 자동적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라. 덩굴 같은 거라도 있어서 동료들이 끌어당겨주면 몰라도 그 기회 놓치면 뻔히 보면서도 속수무책이라. 같이 가던 6 중에 하나가 빨려 들어갔는데 사코야자 나무를 발견하고 뛰어가다 변을 당했지요. 한 1, 2분 사이에 형체도 없이 사라졌어요. 한 발이 푹 빠졌다 싶어 그 발을 빼내려고 다른 발에 힘을 주고 앞서 빠진 발을 들어 올리면 이번에 다른 발이 허벅지까지 묻혀 있는 거라. 2, 3번 반복하는 사이 허리로 목으로 그 팥죽 같은 진창이 차 올라와 버려요. 그래도 코코야자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한데 이것은 높은 지대에만 있어가지고 우린 일단 바닷가로 행선지를 잡았기 때문에 좀처럼 걸려들어야지. 습지에 있는 사코야자는 냄새가 너무 고약하고
나중에야 먹을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다 먹었지만서도. 이 형, 지금도 나 콩만큼은 즐겨하지 않습니다. 내 그놈의 바닷가에서 세상에 제일 고약한 콩을 먹고 나서 벌써 몇십 년 전인데도 콩이라면 질색이지요. 어서 내 신경 쓰지 말고 이 형 드슈. 더구나 이 땅콩은 영양가도 많다니까. 조금씩 따릅시다. 작년까지만 해도 안 그랬는데 좀 약해졌지 싶어요. 그때 한 사흘 아무것도 못 먹었을 거요. 한데 대원 하나가 이것 보라고 소리를 지른단 말이에요. 바닷가에서. 우리나라 완두콩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모처럼 조금씩 말들도 많아지고 생기도 돌아서 한 움큼씩 따서 바닷물을 붓고 불을 지폈지 않우? 그런데 껍질이 완전히 가죽이에요. 도무지 삶아져야지. 우선 급한 김에 반쯤씩 삶아진 걸 주워 먹었지. 그런데 한참 먹다 보니까 냄새도 이상하고 맛도 이상한 것 같아. 아니나 다를까 동료 하나가 토하기 시작하자 나중에 피까지 넘어옵디다. 참 맹렬합디다. 사람 고기도 소화해낼 그런 위장이 피까지 토했으니 생긴 건 틀림없이 우리나라 완두콩이에요. 나중에야 원주민들한테서 그네들도 미친 콩이라고 해서 가축도 못 먹는다는 걸 알았지만요. 그래서 난 지금도 콩은 영 질색이에요. 사람 고기를 먹어봤느냐고? 여보슈, 우린 입장이 좀 달랐다니까. 곧 연합군에게 체포돼가지고 고생 좀 하다가 왔으니까 사람 고기 먹을 만큼만 기회가 안 주어진 셈이지. 그리고 설령 먹었다고 해도 나는 사람 고기를 먹었네 하겠수? 허허허 허허허. 이 형 안 그러우. 좌우간 많이 떠들었소. 이런 이야기를 어디 자주 해야 합니까? 날씨도 추워지고 그래서 소주잔이라도 마시다 보니까 괜한 소리 한 거지. 화란 놈들에게 다시 잡혔는데 그래도 일본 놈들보다는 한국 사람은 조금 봐줍디다. 운동도 시켜주고 그 운동이란 게 시체 치우는 일이었지만도 물에 빠져 퉁퉁 부은 시체는 참 고약하지. 참 오랜만에 젊은 친구들 덕에 옛날 이야기를 다 했소. 그런데 하도 오래돼서 어쩌다 나도 얘기를 하다 보면 앞뒤가 안 맞기도 하고 어떤 것은 이야기가 조금씩 틀려지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한단 말씀이야. 아니요, 술? 아, 이건 내가 내는 거니까 암 염려 마시라고요. 암 염려 말라니깐. 그래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별별 걸 다 겪었지만 하도 오래되어서 어떤 건 꿈속 같기도 하고 어떤 것은 내가 겪은 게 아니라 그때 귀국하면서 같은 배 탔던 사람이 들려주던 이야기가 내 거하고 뒤섞인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세월 탓이겠지. 아, 그럴 필요 없어요. 오늘 만날이유. 또 오다 가다 만나면 한잔 합시다. 이만하면 꽤 되었소. 참 알았어요. 그럼 딱 한 병입니다. 얼른 먹고 일어서야지요. 눈이 내리지요? 아마 밖에. 그렇군. 전쟁 땐 이 눈 생각이 납디다. 눈을 한 번만이라도 더 맞아볼 수 있을까 하고. 그런데 벌써 몇십 번도 더 맞았으니. 아, 조금씩 따라요. 나이라는 게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딱 이상한 건 죽을 때가 가까워져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겐지 그 사냥젖을 먹은 아이가 살았을까 하고 생각하고 너덜너덜하게 고깃덩어리가 돼 흩어졌던 안경제비 생각이 가끔 나거든요. 통 잊고 있었는데 우습지. 사람 기억이란 것도 우스운 거야. 요새 겪은 것은 다 잊어먹는데 왜 몇십 년도 지난 것이 다시 생각나는지 이상하지 않우? 이 형도 드슈. 아, 조금씩 합시다. 사람의 고민이라는 것도 이상해. 아마 이 자리에서는 내가 제일 여러 가지 것들을 겪었을 듯 싶은데 내가 제일 마음이 가볍거든. 눈이 오니까 괜히 기분이 좋고 말씀이야. 헌데 기껏 군대 갔다 왔고 솔직히 배고픈 건 심각히 안 겪었을 이 젊은이들이 우리보다 몇 곱절씩 더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거든. 나보다야 이 형이 더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이 형보다는 이 젊은이들 있잖아.
맞았어. 그래, 그 고통이라는 게 살아갈 날하고 비례를 하나. 앞으로 얼마나 더 살아갈 날이 남았는가로 범민의 비중이 바뀌는 거지. 과거란 건 묻히기 마련이니까. 그렇다니까. 어떻게 살아왔건 그거 문제가 아니지. 그게 무슨 의미야. 젊은이들은 그걸 알아요. 무슨 짓을 했거나 과거에 말야 친일파 노릇을 했거나 밀수를 했거나 말야.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배를 뚱뚱하게 내밀고들 있잖아. 우리 이 형이 같이 부상을 당하고 내 조카놈 말 맞다나 돈 없고 백 없어 전쟁에서 다리까지 병신되어 오니까 싫어. 그게 뭐유. 그냥 병신이지. 그냥 억울하고 불쌍하게 쥐약을 먹더란 말씀이야. 과거란 건 지 혼자 속에만 남고 남는 건 현재하고 살아갈 날들이지. 그걸 젊은이들은 보아왔거든. 보아와서 안단 말이야. 그래서 고민하는 거지. 뭔가 기준 같은 게 있잖아. 그게 기우뚱거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 어때 내 말이. 그냥 혼자서 생각해 본 거야. 눈이 오고 그냥 술도 기분 좋게 마시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사실은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으로다 일생을 바친 사람들 중에는 광복절 기념식 같은 데서 훈장이나 하나 달고 그래서 사골세방에서 생활도 못 꾸리고 신문에 있습니다. 신문에 난 거야. 그래도 좀 나은 편이지. 영영 그렇게 묻혀간 사람도 많을 거 아뇨. 그런데 일제시대에는 친일파로, 자유당 때에는 또 애국투사로, 그러다가 슬슬 외화도 빼돌리고 그래서 번드르르하게 살아가는 놈들이 있거든. 그래서 젊은이들은 생각하는 거지. 사실 그렇잖아. 나 같은 늙은이가 참 다 늙어서 죽는 것보다 고통스럽게 남의 전쟁에 끌려다닌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이야. 하기야 나한테도 그래요. 그 사냥젖을 짜러 스쿨 속을 뛰어 올라가던 여자 얼굴에다 그 너덜하게 고깃점으로 흩어졌던 친구 생각 외에는 내 이야기인지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지 아물아물해지거든. 이 형도 이 젊은이들보다야 고생을 많이 했겠지만 앞으로 살 날을 따지면 더 적거든. 옛날에도 사실 끌려다니느라고 고민은 더 적었을지 모르지. 아마 그럴 거야. 나야 지금도 먹은 게 이상하면 소금 한 줌에 냉수 한 컵이면 그만이지만 우리 손자놈은 영양제에 비타민제에 소화제까지 먹고도 감기에 걸리니까. 아이고 이제 일어섭시다. 이거 너무 떠들었어. 젊은이들이야 활명수라도 마셔가며 이야기를 더 하시고 이 형 일어섭시다. 밖에 눈이 꽤 뿌리는 모양인데 이 형도 천천히 오시겠소. 그래 갑시다. 어느 방향이요? 자 그럼 잘 가슈. 눈이 꽤 오는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6.25 전쟁에 참전했던 조카의 경험과 그보다 먼저 있었던 남해 전쟁, 즉 태평양 전쟁에 끌려나갔던 자신의 경험 둘 사이의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화자는 눈앞에서 번민 중인 젊은이들의 사회 비판의식이나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조금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드렸기를 바라며 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도 행복하세요.